제5장 네트워크 마케팅의 네 번째 가치. 부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 스스로 현금 거래 없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는 이런 질문을 놀라울 정도로 자주 받는다. 나는 실제로 그러한 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한다. 그리고 그처럼 현금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찾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지불할 여유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다. 또 이런 질문도 자주 받는다. 투자할 자본이 5만 달러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그게 당신이 투자할 총 금액입니까? 다시 말해, 그게 당신이 가진 100% 투자 자본입니까? 예,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투자 자본이 전혀 없거나 혹은 매우 적은 사람들에게 나는 대체로 이렇게 대답한다. 금융 컨설턴트와 상담을 한 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투자는 계획입니다. 라고 덧붙여 말해준다. 투자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 후 그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아무나 부자들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부자, 중곤층, 빈곤층이 존재한다. 이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투자 세계에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내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라는 권하는 이유는 그 사업이 제공하는 투자 장점 때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E나 S사 부면의 사람들은 결코 부자들의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인정받는 투자가의 최소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하는 투자에 필요한 자격이기도 하다. 연간 수입이 20만 달러를 넘는 사람, 부부의 연간 수입이 30만 달러를 넘는 사람, 순재산이 100만 달러를 넘는 사람.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전체 미국인의 4%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장 수익성 높은 대상에 투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부자들만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투자를 하는 두 가지 이유. 나는 부자 아빠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인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에서 돈 문제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유형을 다루었다. 하나는 돈이 충분치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은 경우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도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1. 사람들은 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2.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나의 부자 아빠는 오래전에 두 가지 유형의 돈 문제를 내게 말해 주었다. 부자 아빠는 모든 사람들은 돈 문제를 갖고 있단다. 심지어 부자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부자는 돈이 너무 많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어른이 되었을 때 너는 어떤 종류의 돈 문제를 갖기 원하느냐? 라고 나에게 물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돈이 너무 많은 문제로 고민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나의 부자 아빠는 또 이렇게 말했다. 돈이 충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것만이 유일한 돈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게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두 종류의 돈 문제를 모두 목격할 수 있었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투자할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난 돈을 많이 벌지 못해. 반면 나의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으니 좀 더 다양한 투자 대상을 찾아봐야겠어. 남은 돈은 활용하지 않으면 정부한테 세금으로 빼앗기고 말 테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투자한다. 몇 달 전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리더들과 직원들에게 투자에 관한 강연을 했다. 강연을 들으러 참석한 사람들은 약 200명가량이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리더들이 나에게 강연을 부탁한 이유는 간단했다.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그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돈이 너무 많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리더 중 한 명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B사분면의 성공적인 사업을 구축하도록 훌륭히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 돈 I사분면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일단 그들이 B와 I사분면의 장점을 결합시킬 때 얻을 수 있는 파워를 이해하자. 막강한 경제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대개의 경우 그 깨달음은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며 그들을 인도했고 마침내 그들은 돈의 신비한 왕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오전 강연은 다양한 투자 전략에 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끝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교육용 보드게임 캐시플로 101을 하게 했다. 그 중에는 이미 캐시플로 101을 마스터하고 고급 투자 게임인 캐시플로 201을 진행하는 일도 있었다. 게임이 끝난 후 약 1시간 동안 각자가 게임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은 대개 이러했다. 나의 경제적 삶 전체가 눈앞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대로 모조리 써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돈 관리 방식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새로운 회계사를 고용해야겠습니다. 지금 내 회계사도 일을 잘 하는 편이지만 훌륭한 투자가는 아니니까요. 쉽지 않은 게임이군요. 하지만 현실 생활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내 삶을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애써 번 돈을 헛되이 날려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번 돈을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신 돈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이 게임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는 과거, 현재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오후 강연에서는 전략적 계획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었다. 나는 현금은 사부면의 B와 I 사부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분면의 힘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사분면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물론입니다. 몇 년 전 내 부자 아빠는 사분면을 그린 후 이와 같이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같은 참석자가 물었다. 각 사분면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공급 생활자인 이 사분면의 사람들은 훌륭한 연금 계획이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직장을 찾지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대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이들은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정액 정기 매입 방식을 선호합니다. 좀 더 흥미진진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카지노에 가거나 복권을 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이들의 투자 방식은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을 그러기 바라지요. 그러면 S사 분면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투자 방식이 다릅니까? 또 다른 참석자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인 S그룹 사람들은 직접 투자 방식을 택합니다. 직접 발로 뛰어 무언가를 성취하며 엄격한 사업 스타일을 지닌 이들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픽서 어퍼를 선호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수리하여 집값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또한 경비와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부동산을 직접 매각합니다. 화장실이 고장나 있으면 직접 수리하고요. 이런 투자자들은 두 채나 네 채 단위를 넘어서는 임대 사업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50채 이상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전부 일일이 손을 대지 못할 테니까요. 그 많은 화장실들을 수리해야 한다면 그게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또 이들 직접 해결 선호족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스톡옵션이나 트레이딩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금융 및 경제 잡지를 구독하고 투자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스스로 주식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B사분면의 사업가와 S사분면의 사업체 소유자의 투자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다.
당신 설명을 듣고 나니 좀 낭패감이 들어서요. 어떤 말이 당신을 그런 느낌에 들게 했습니까? 내가 되물었다. 나는 두 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장난 화장실을 직접 수리하는 사람이지요. 경제지를 읽고 투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연구하여 직접 주식을 고릅니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나는 있으면서도 S사분면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군요. 최고 부자들의 방식으로 투자하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당신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이시군요. S사분면의 사람들처럼 투자하는 게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은 B사분면에서 일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최고 부자들이 방식대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 또한 지녔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 방식대로 투자하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란 뜻인가요? 자신이 S사분면의 투자가라고 인정한 그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경험을 쌓고 있으니까요. 단지 당신이 지닌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잠재력을 활용하다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강연장 뒤쪽에서 앉아있던 내 또래의 한 여성이 질문했다. 스스로 사업을 일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B와 I사 분면의 양쪽의 힘을 동시에 이용하여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그럼 B 혹은 I사 분면의 어느 한쪽만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E나 S사 분면 둘 중 하나에만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의 사분면에만 속해 있지요. 그게 바로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D와 I 사분면의 힘을 동시에 이용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강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여성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과 I 사분면의 잠재성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분명 더 많은 이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겁니다. D와 I 사분면의 지닌 힘을 결합시키면 최고 부자들과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처럼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것은 두 사분면의 힘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나 부자나 사람들에게 부자나 최고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려면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 부자란 어느 정도 부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다. 연간 수입 15만 달러에서 든든한 은퇴연금이나 500만 달러 정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사람은 대개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포브스는 거의 일하지 않으면서 연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의 사람을 부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부자 아빠는 최고 부자란 월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그 기준에 꼭 들어맞지는 않았지만 거의 근접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이미 부자의 기준을 도달했으며 지금은 최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B와 I사 분면의 경제적 힘만 잘 활용하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꼭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E나 S사 분면에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강연을 듣는 참석자들은 모두 조용했다. 잠시 후 잘생긴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람들이 일자리나 돈이 필요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은 그들의 영혼을 자극하고 희망을 심어주며 스스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제공하는 매우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자신의 수입 능력이 한도에 이른 사람들은 잘 상대하지 않죠. 예를 들어 수입이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가량 되지만 그 이상의 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대개 S사 분면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의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B사 분면의 사업이 제공해주는 레버리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생각과 달리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자주 접촉합니다. 또 그 중에 우리 사업을 가입하는 이들도 있고요. 한 참석자가 항변하듯
항변하는 듯한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압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회사의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가입하려고 알아볼 당시 마케팅 업계 사람들이 어떤 말도 내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난 이미 성공적인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었고 백만장자가 되는 길을 차근차근 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 단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위로 끌어올려주는 식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훨씬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다른 이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사업의 포인트죠. 당연, 다시 강연장이 조용해졌다. 마침내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손을 들었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백만장자 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요. 나는 말을 이었다. 백만장자 되는 것은 분명히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등 프로 운동선수들 가운데에는 백만장자가 많지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에게 그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가요? 앞서 질문을 했던 젊은 여성이 물었다. 여러분 회사의 시스템은 사람들을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과 같은 최고 부자로 만들어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부자가 되고픈 더 나아가 최고 부자가 되고픈 욕망을 지닌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남들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부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비와 아이 두 사분면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 부족하다는 얘기군요. 한 여성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에게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단 건성으로가 아니라 열심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E와 S사분면의 사람들이 거의 가질 수 없는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그렇죠? 한 기자가 물었다. 레버리지의 힘. 대개 E와 S사분면의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레버리지를 모릅니다. 레버리지가 무슨 뜻인가요? 레버리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레버리지는 일을 적게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힘입니다. E와 S사분면의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더 힘들게 일해야 하죠. 문제는 그들이 개인적인 능력과 시간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제한적인 돈밖에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다른 의미인가요? 앞으로 질문했던 잘생긴 청년이 물었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를 알아볼 당시 나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이 사업이 훌륭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들더군요.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 젊은이가 반박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요. 결국 당신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나도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 시스템은 곧 자산입니다. 사업체를 만드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와이가 고향입니다.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자유시간을 좋아하는 인간이라 일보다는 해변에 누워 있거나 서핑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제가 생각해도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바로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구축하는 겁니다. 전 게으르기 때문에 E나 S사분면에서 일하는 게 싫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젊은이는 내가 자신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 게으르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구축한다.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는 걸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투자가이니까요. 난 투자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일단 사업체가 자리를 잡고 순조롭게 경영되면 부동산 주식, 채권, 여타의 비즈니스나 자산이
자산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결국 사업체를 구축함으로써 투자가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즉 시간과 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것도 많은 시간과 돈을 말입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두 채의 임대주택에 투자하거나 화장실을 직접 수리하거나 주식 종목을 고르나 주식 종목을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건 S사부면의 방식, 즉 소규모 투자자들의 방식이죠. 대개 그들은 돈을 벌려고 투자합니다. 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투자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내게 어떤 식으로든 투자하게 만들거나 세금으로 빼앗아 갑니다. 이 사부면의 사람들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봉급을 받기도 전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요. 자연히 그들로서는 이렇다 할 투자 선택권이 없는 셈이죠. 나는 충분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기 전에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자산이나 주식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투자 자본을 벌기 위해서 비사부면에서의 사업 구축에만 힘을 쏟는다 이 얘기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자, 다소 복잡하게 들릴지도 모를 설명 좀 해도 될까요? 그런 다음 나는 현금 흐름 사분면 그림을 칠판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나갔, 이어갔다. 내 부자 아빠가 어린 나이에 나에게 이 그림을 설명해 주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 적힌 1943, 1986, 1215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는 분 계십니까? 1215년은 대헌장이 승인된 해지요.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영국 왕 존의 권한을 제한하고 귀족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부자들이 규칙 재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지요.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내게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분명히 비사부면에서 투자할 겁니다. 사업가들이 훌륭한 투자 규칙을 보유하는 경우니까요. 바로 자신들이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계속하십시오. 1773년에 세금 문제와 관련된 반란으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미국 독립혁명의 발단이 되었고요. 당시 미국은 비과세 국가였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43년에는 법이 바뀌어 근로자들이 봉급에서 세금이 먼저 공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봉급 생활자들이 급여를 손에 쥐기도 전에 정부에서 먼저 일부를 챙기게 된 것이지요.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얘기해준 세금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다소 놀라웠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세금 납부가 애국적인 국민의 의무라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사부면의 봉급 생활자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반면 S와 B사부면의 사람들은 세금 납부액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지요. 젊은 여성이 계속 말했다. 1986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S사부면의 사람들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말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안을 교모히 바꾼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지요. 단지 비사부면의 방식으로 자신의 재정을 운영한다는 점 때문에 말입니다. G사부면의 이점이 I사부면에 존재한다. 깊은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S가 아닌 B사부면의 사업서의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B사부면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B사부면의 지닌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비사분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한 참석자가 다소 혼란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비탈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비사분면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참석자가 질문했다. 비사분면의 진정한 힘은 비사분면이 아닌 아이사분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누군가 질문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강연 시간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일단 아이사분면 덕분에 비사분면에서의 세법이 유리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강연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몇몇은 다소 흥분한 모습이었고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비사분면의 사업 이상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마침 한 여성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사업을 구축하는 것뿐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구축한 이후에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말이 아마 다소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충분한 자본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이 비사분면의 사업을 택했다는 게 만족스러울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을 가졌다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 말인가요? 다른 참석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지는 문제를 가지게 되면 비사분면에서 사업을 구축한 게 다행스럽게 생각될 것입니다.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들볶을 때 적어도 여러분은 자신의 돈을 전부 세금으로 빼앗기는 대신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갖게 되는 셈이니까요. 세금을 내더라도 법적으로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겁니다. 나는 다시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부자에게 이동 돌아가는 틈새를 보여줍니다. 나는 청중 쪽으로 몸을 돌린 후 이렇게 말했다. 생활자와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드러나는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부자 아빠의 두 번째 교훈인 돈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에서 돈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봉급생활자가 되도록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봉급생활자들이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안다면 사장은 점점 부자가 되는 반면 자신들은 일만 늘어나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유를 알 겁니다. 세금은 봉급생활자들의 지출 내역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고 말했다. 그러니까 봉급생활자들은 세금을 먼저 내지만 사업자들은 나중에 세금을 낸다는 말인가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틈새입니까? 분명히 그것도 틈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있지요. 정말 공정하지 못하군요. 그녀가 말했다. 동감입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비사분면에 훨씬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세법, 회사법, 보험법, 투자법 등을 잘 알아야 합니다. B와 I사분면의 양쪽이 결합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가요? 예, 되게 그렇습니다. 나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아니지만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고 투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B와 I사분면의 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군요. 또 다른 방 참석자가 질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나는 보드게임 캐시플로우를 주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랙을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주의 경쟁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95% 사람들이 이 주의 경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빠른 길은 부자들의 투자 방법을 보여줍니다. 참석자들은 다시금 흥미를 느끼며 보드게임을 실시했다. 그 게임은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거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회계, 현금 흐름 관리, 투자 및 투자 용어, 전략적 사고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또 투자에는 두 세계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부자의 세계와 쥐 경주 삶의 갇힌 대다수 사람들에게 세계입니다.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자들의 방식대로 즉 빠른 길에서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할 기회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이는 여러분도 이 기회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사업을 구축한 뒤 다른 사업을 구축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빠른 길에서 투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말했듯이 만일 당신이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프로 운동선수나 유명한 영화배우, 락 가수, 인류 기업의 CEO, 의사라면 얼마든지 빠른 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전문 투자가가 됨으로써 아이사분면을 통해 빠른 길을 다다릅니다. 하지만 최고 부자들의 대개 D사분면의 사업을 구축함으로써 도착합니다. E나 S사분면에서 빠른 길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 하겠지요.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내 말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한 참석자가 입을 열었다. 사업을 구축한 뒤 빠른 길에 있는 자산에 투자하면 우리도 최고 부자의 대열에 낄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잠시 멈춘 후 말을 이었다.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I 사분면의 양쪽 모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다. G 경주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요? B 사분면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일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구축한 뒤에 바로 빠른 길로 도약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소규모 투자로 시간을 허비합니까? 하지만 G 경주를 통해 얻게 되는 투자 경험도 중요하지 않은가요? 한 젊은이가 질문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많은 E와 S 사분면 사람들이 I 사분면을 통해 G 경주를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뮤추얼 펀드를 구입하고 주식을 고르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두 채 규모의 임대주택을 구입합니다. 그것들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비사분면 사업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소득 제한도 국제 간 경계도 없는 사업이지요. 소규모 거래를 배워서 훗날에 대규모 거래를 위한 경험을 쌓으십시오. 하지만 대중의 방식대로 투자해서 G경주를 빠져나오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자신만의 사업을 구축하고 부자들, 다시 말해 돈이 너무 많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자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세상의 투자 대상을 얻는 법입니다. 강연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잠시 후 다른 참석자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소규모 투자를 통해 G경주에서 벗어나려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실제 삶에서 G경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자동적으로 빠른 길로 진입하는 자격을 갖추게 되나요? 사람들은 한동안 생각에 빠졌다. 마침내 한 여성이 대답했다. 그렇진 않아요. G경주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론상으로 은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G경주를 빠져나온 셈이니까요. 하지만 G경주를 벗어났다 해도 실제로는 그 가운데 극소수만이 빠른 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내가 질문에 대답하기도 전에 한 노신사가 손을 들었다.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평생 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간신히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은퇴 후 연금이 너무 적어서 결국 아직도 느리고 가난한 G경주를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지금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비사분면의 사업을 구축하는 길을 택했으니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시간을 허비하고 돈도 잃게 됩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지요. 최고 부자에 이르는 길. 한 참석자가 손을 들고 말했다. 당신은 분명 우리가 최고 부자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 프로, 운동선수, 심지어 내가 일하는 회사 사장보다도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요? 당신 사장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흥미롭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선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대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다.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저 남의 일로만 여깁니다. 다른 누군가의 얘기일 뿐이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자신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누구나 언젠가는 백만장자가 될 날을 꿈꿉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 실현 가능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희박하게 느껴지지요. 당신은 그 실현 가능성을 갖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그걸 얻었나요? 제 부자 아빠가 심어주셨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질문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돈에 관한 어떤 실현 가능성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한 달에 1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연봉 10만 달러를 받을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하죠. 내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 달에 1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닐 수 있나요? 당신 스스로 그런 가능성을 머릿속에 심어 놓아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다른 젊은 여성이 물었다. 여러분의 눈빛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여러분 대다수는 그런 실현 가능성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다지 풍족하지 못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걸 살 여유가 없단다. 땅 파면 저절로 돈 나오는 줄 아니? 부자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단다. 등등. 우리 가족의 현실이란 돈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죠. 그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가 그 해답을 보여줬고요. 사실 부자 아빠가 내게 해준 일은 내게 실현 가능성을 심어주고 그걸 실제로 이뤄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전부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노신사가 말했다.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 여러분이 그걸 자신의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신사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몇몇은 최고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몇몇은 거부감을 느낀다는 얘기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이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제 말이 비현실적인 이유를 댑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현실성 없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잠재력이 있네요. 젊은 여성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만나본들 가운데 최고 부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통해 투자한 자산들도 직접 목격했고요. 자기 소유의 거대한 빌딩,늘 쇼핑몰, 그들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 넓은 주택, 분양지, 농장들, 만약 그들이 이나 S 타입의 사업을 했다면 그런 자신들은 결코 마련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소득 제한이 없는 B타입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길을 제대로 접어든 셈입니다. 이제 사업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빠른 길의 투자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을 안팎으로 개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스스로 해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캐시플로 게임의 빠른 길 투자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내가 말했듯이 그 책을 읽고 실망한 E와 S그룹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들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법적으로 100만 장자가 되어야 투자가 가능한 자신 말입니다. 제가 먼저 뭘 해야 될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노신사가 질문했다. 내 인생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 어쩌죠? 저도 가능할까요? 무엇보다도 나이를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케넬 샌더스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60대 후반에서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내 부자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실패를 환경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승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단다. 커넬은 자신의 나이를 오히려 유리하게 이용했고 다른 사람들이 은퇴할 나이에 최고 부자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신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투자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터득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지능 가능성을 최고 부자가 되는 현실로 바꾸고 싶다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임에 참여해 심도 깊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룹의 스터디와 토론을 통해 투자 현실을 뛰어넘는 사고 방식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과 증상친 사람들이 주로 투자만을 생각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먼저 부자들이 투자 방식을 열심히 배운 뒤 부자의 투자 자산을 우리의 현실 가능성을 일부러 만든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부자 아빠가 내게 일러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부자들만 알고 있는 투자 세계의 진실을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단 그 진실을 알게 되자 내가 가야 할 인생 행로를 깨달았지요. 지금도 그 길을 가는 중이고요. 사람들은 뮤추얼 펀드, 주식 투자, 소규모 부동산 거래밖에 모릅니다. 그것들이 투자 세계의 진실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E나 S 사분면의 투자를 생각합니다. 투자를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안전한 방식만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안전한 투자 상품만 찾지요. 이들이 식료품점에서 포장된 고기를 사는 것이라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증상친 사람이 사는 고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목장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 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현실이지요. 나는 계속 이어서 말했다. 빠른 길의 투자가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지 알게 되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 상품, 소규모 투자에만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적어도 나는 그랬으니까요. 단 그것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숨겨진 투자 가능성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부자들의 투자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고 나면 비사분면의 사업을 구축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투자하고 또 그 돈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신나는 일이니까요. 내게 조언해주고 싶은 또 다른 말은 없습니까? 노신사가 물었다.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들의 에너지와 지지를 최대한 이끌어내 당신을 전진하게끔 하는 힘으로 삼으십시오. 일단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고 난 후엔 또 다른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십시오. 그들에게 주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돕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노신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대개 나약함의 표현이라고 배워온 탓이리라. 여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강연장 안을 둘러보라고 했다.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마침내 의자에서 일어났다. 썩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몸을 곧게 펴고 강연장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들 서 있는 그를 보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나는 이렇게 물어봤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이분을 기꺼이 도와주실 분이 얼마나 계시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 올리느라 부산스러운 소음이 일었다. 서로 잘 보이려고 최대한 높이 손을 들어 올리려 애쓰는 사람도 많았다. 노신사는 강연장을 둘러보았다. 손을 올린 사람들의 눈빛은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과 애정이 가득했다. 갑자기 노신사의 가슴 속에 감정이 복받쳐 오르듯 끝내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말없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눈빛을 교환하며 영혼에서 교감을 느꼈다. 그러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약간 몸을 떨면서 그가 자리에 앉은 후 강연장에는 떠나갈 듯 열광적인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잠시 후 박수 소리가 차츰 가라앉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써 자신 역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이 지닌 가치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액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왔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한 뒤 강연장을 걸어 나왔다. 제6장 네트워크 마케팅의 5번째 가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지 않단다. 나의 부자 아빠가 말했다. 왜요? 내가 물었다. 꿈을 이루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지. 잠자고 있는 당신의 꿈을 깨우세요. 내 아내 킴과 나는 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고위 경영자의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자기 소유의 500평이 넘는 대지와 저택, 8대의 자동차로 수영할 수 있는 차고, 리무진, 이런저런 소유물들을 자랑했다. 그의 집과 재산은 상당히 훌륭하고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 지역의 거리 이름에 그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거리 이름에 붙일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별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을 신축하는데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에서 내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붙이더군요. 그때 나는 그가 나보다 훨씬 큰 꿈을 사람,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나 도서관 건립을 위해 큰 돈을 지불하는 것 등은 나로서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문 후 그 저택을 나오면서 나 역시 큰 포부와 꿈을 가져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훌륭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지닌 정말 귀중한 가치들 중 하나는 꿈을 추구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에게 일깨운다는 점이다. 내가 만났던 그 고위 경영자는 단순히 자신의 물질적인 부와 재산을 뽐내고 과시하기 위해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성취한 삶의 풍요로움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간직한 꿈을 실현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호화로운 저택이나 소유물,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꿈을 죽이는 사람들, 내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했듯이 내 가난한 아빠는 언제나 난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단다 라고 했다. 반면 내 부자 아빠는 나와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라고 했다. 이 두 가지 언급은 매우 단순한 만큼 중요한 뚜렷한 차이점을 담고 있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가질 능력이 생길까라고. 그러면 더욱더 큰 꿈을 갖게 된단다. 부자 아빠는 또 이렇게 말했다. 네 꿈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을 늘 주의해라.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가 가진 꿈을 질식시키도록 놔두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잘못된 일이다. 아기가 있든 없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마련이지. 너는 할 수 없어. 그건 너무 위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줄 아니? 어리석게 굴지 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게 그렇게 멋진 아이디어라면 왜 진작 다른 사람들이 안 했겠어? 아, 그거 나도 몇 년 전에 시도해봤어. 왜 안 되는지 말해줄까? 나는 자신의 꿈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꿈마저 망치려 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앞장에서 언급했던 학습 피라미드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길 바란다. 꿈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추진력은
배움의 영적인 측면에서 나오지만 꿈을 망치려 드는 사람들의 피라미드 감정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나의 부자 아빠는 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자가 되어 크고 근사한 집을 살 능력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변치 않은 삶밖에 살 수가 없단다. 그의 말이 옳았다. 중요한 건 집이 아니다. 우리 부부가 상당히 큰 저택을 두 채를 소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이 지닌 꿈의 크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가 파산했을 때 앞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먼저 큰 집을 한 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성장해 정말로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자 우리는 처음으로 큰 집을 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팔았다. 새로운 보다 큰 꿈을 이루겠다는 야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큰 집과 100만 달러의 소득이 우리의 진정한 꿈은 아니었던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집과 소득은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었다. 현재 우리 부부는 다시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집 역시 우리가 성취한 꿈을 상징하는 물건일 뿐이다. 크고 호화로운 집은 진정한 우리의 꿈이 아니다. 우리의 꿈은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에 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큰 사람은 큰 꿈을 갖고 작은 사람은 작은 꿈을 갖는다. 먼저 내가 가진 꿈의 크기부터 바꿔라. 그래야 너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또 그는 내가 파산해서 가진 돈을 몽땅 잃고 낙담해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잠시 경제적으로 후퇴한다고 해서 내 꿈의 크기마저 줄어든다면 안 된다. 오히려 인생에서 마주치는 절망의 심연에서 너를 끌려 올려주는 것은 네가 가진 꿈과 비전이다. 파산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거란다. 내가 지금 파산했다 해도 부자가 되는 꿈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다. 꿈꾸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 내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부자 아빠는 꿈꾸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1. 과거 속에 꿈을 가진 사람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성취가 언제나 과거 속에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 TV 시트콤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의 알번디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정형적인 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한창 잘 나가는 고등학교 시절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다. 한 게임에서 터치다운을 4번이나 성공시키는 미식 축구 선수였던 시절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떠올리긴 한다. 번디야말로 과거에 갇혀 꿈을 꾸는 대표적인 경우다. 부자 아빠는 말했다. 과거라는 그물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인생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 미래의 꿈을 세워야 한다. 왕년에 잘 나가던 미식축구 스타만 과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학교 다닐 때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일, 파티에서 댄스 여왕으로 뽑혔다는 일, 인류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등을 회상하면서 흐뭇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가장 훌륭한 시절은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 작은 꿈만 꾸는 사람들, 이 유형의 사람들을 두고 부자 아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들은 꿈이 아주 작단다. 왜냐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문제는 그 꿈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코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지. 언젠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야 나는 부자 아빠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일 세상에 모든 돈을 가진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누나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로 가겠어요. 누나를 못 본 지 벌써 14년이나 되었습니다. 누나를 만나면 너무 반가울 거예요. 조카들도 더 자라기 전에 만나보고 싶고요. 그게 제가 꿈꾸는 여행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여행은 500달러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떠나는 게 어때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언젠가는 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일이 밀려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꿈이 훌륭히 실현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만한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몇 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땐 정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단다. 이들은 마치 거북이와 같단다. 두꺼운 보호막이 쳐진 조용한 자기만의 집을 짓고 그 속으로 숨어 버리지. 만일 그 껍질을 두드리거나 틈이 난 부분을 건드리면 그들은 바로 달려들어 너를 덥석 물어버릴 거다. 말하자면 꿈꾸는 거북이는 그냥 꿈이나 꾸게 놔둬라 라는 교훈이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국 아무런 발전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해 한다. 내 삶 꿈을 이룬 후에는 새로운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 내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20년 전 나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지. 자네도 보다시피 난 이제 그 꿈을 이루지 않았나? 하지만 사는 게 지루해. 의사라는 직업이 보람있고 즐겁기는 한데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 내 친구는 자신의 꿈을 훌륭히 성취하고 그 이루어진 꿈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삶의 지루함과 권태,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꿈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에 꿈꿨던 직업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지. 또 다른 새로운 꿈과 야망이 필요한 때지. 4. 큰 꿈을 가졌지만 그것을 성취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엄청난 기회가 생겼어. 내 구상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번엔 진짜야. 두고 봐. 이제 마음 잡았으니까. 더 열심히 일할 거야. 밀린 청구서 요금도 다 해결하고 투자도 하고. 우리 지역에 새 회사가 들어온다는군. 같이 일할 인재를 찾고 있는데 내가 적격이야. 이번 기회를 꽉 붙들어야겠어. 부자 아빠는 말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꿈을 이뤄내는 사람은 매우 적단다. 이들은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려고 애쓰지. 이런 사람들은 그 꿈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팀을 찾아야 한다. 5.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룬 후에는 보다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길 원할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겪은 가장 새로운 변화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 사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뤄가도록 격려한다. 이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꿈을 갖길 원하지 않는 전통적인 기업과는 분명히 다르다. 나는 한 사람의 꿈을 망치는 회사에서 일하거나 꿈을 실현하는데 거의 보탬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사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다른 이들이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그들이 그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음속에 큰 꿈을 품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꿈을 현실화시키도록 기꺼이 도와줄 의향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당신에게 꼭 맞는 사업이다. 먼저 파트타임으로 사업에 참여한 후 그 사업이 차츰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업을 파트타임으로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 시스템, 확실히 뛰어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